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3월 24일 금요일 주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이렇게 좀 갈렸습니다. 거래소는 마이너스 0.39%, 그래서 2,414포인트고요. 크게 밀린 건 아니죠. 코스닥이 플러스 1.47%, 824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어제 이제 배터리 소재주들 급등락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감이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오늘은 좀 차분하게 이렇게 매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은요, 거래소가 8조 6천억입니다. 8조 8천억입니다.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5조 6조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거래 대금이 조금 늘었다. 삼성전자를 외국 애들이 그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한 700만 주 넘게 샀는데요. 어제도 한 400만 주 넘게 샀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면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좀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우리 삼성전자를 사는 거는 바이코리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그 대한민국 증시 그 상장 주식을 전체를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대표해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봤을 때 외국 애들 최근 추세는 조금 주목해 봐야 된다. 굉장히 그 금융권 이쪽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측하건대는요. 지금 환율이 지금 1,300원 밑으로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살짝 좀 반등을 해줬지만요. 그래서 달러 약세, 워낙 강세 이 분위기에서는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올 만한 환경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어제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를요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같다.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요, 경험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하는 경우는 특히 삼성전자나 전체 시장을요 단발에 끝나지 않고 추세적으로 보통 한 달 정도는 꾸준히 그 매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환율이요 워낙 강세 분위기라서 그런 거를 이제 좀 기대를 해본다 이런 얘기죠. 아직 뭐 하루 이틀 산 거 가지고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삼성전자를 700만 주 넘게 산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은요, 이게 이제 거래소 그래프인데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요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선 다음에 어제 오늘 21선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모양으로 봐도 하락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해 주는 맛이 있죠.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는 여전히 불안감은 이렇게 저변에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을 아직도 믿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코스닥 그래프를 보면요, 요즘 이제 코스닥 그 거래대금이 더 크지 않습니까? 코스닥 거래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코스닥 거래대금이요 오늘 13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17조까지 갔었는데 13조도 그렇게 적은 그 물량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제 거래소 대비했을 때 시장 규모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 대금은 거래소가 지금 8조 8천억인데 13조가 됐다는 것은 코스닥으로서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겁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거래 대금으로 나타난다고 봤을 때 코스닥은 지금 강세장이다.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살짝 받고 다시 이렇게 말아 올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코스닥은 앞에 고점을 지금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앞에 고점을 뚫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전체 지수로 봐도 의미가 있다. 분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런 모양입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3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이렇게 보면요, 분봉으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분 좋은 모습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매물 소화하고 이렇게 오후 들어서는 조금씩 이렇게 올려가는, 어제도 그랬고요, 그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근 3일 동안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은 거래소 그래프도 전략 후강이라는 얘기죠. 이런 그래프가 이쁜 그래프입니다. 근데 거래소는 이제 삼성전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요. 어제 400만 주, 오늘 700만 주 이렇게 사면서 반도체 이쪽이
이렇게 그 강하게 반등한 건 아니지만 추세를 조금 바꾸는 맛이 있습니다.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지금 배터리 소재라든가 로봇주들이 좀 주춤하면서 반도체 이쪽 소부장 쪽들이 조금 움직이는 맛이 있습니다. 아직 확신하기는 어려운데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겠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3분기 내지 4분기 정도면 반도체 업황도 바닥을 찍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주식이라는 게 한 6개월이나 1년을 선행해서 이렇게 주가에 반영된다고 봤을 때 한 4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미국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 전체 흐름으로 봐도 상당히 조금 특이한 맛이 있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월급을 보면요, 있죠. 그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1,800억, 코스닥에서 3,400억을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5,300억 정도 매수 우회했으니까 개인들이 꽤 강하게 이렇게 매수에 가담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닥에서 2,400억 매도 우회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는 이 배터리 소재 쪽 이쪽 물량을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400억 매도 우회했던 게 조금 눈에 보이고요. 기관들은 양시장 모두 매도 우위로 이렇게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2,400억 매도 우위했고 개인들이 코스닥을 3,400억 매수 우위했다. 상당히 좀 이렇게 갈리는 그런 모습이죠. 요게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소재주 쪽이 아닌가. 특히 로봇 관련주도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외국인들은 팔고 개인들은 꾸준히 이렇게 추세적으로 사고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요게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부분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 보면요, 큰 변동 없습니다. 46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보면 되는데 금년 들어서 약간 좀 들어온 맛이 있다. 작년에 1년 내내 이렇게 돈들이 빠져나가다가 금년에는 살짝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금액으로는요 46조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개인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시장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세장에서 2020년 3,300포인트를 찍었을 때요. 그때 고객 예탁금이 한 75조 정도 됐습니다. 그때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개인들이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는 지금 18조거든요. 신용융자는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강세장에서도 한 25조 수준이었기 때문에요. 꽤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그림으로 봐도 금년 초에 비해서는 신용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 물량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최근에 그 테마주들 급등한 종목들에 많이 들어왔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용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을 많이 냈을 것 같다. 이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코스닥 개별 종목을 좋아한다고 봤을 때 좀 수익이 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마무리가 돼서 그 수익을 잘 보존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이 이렇게 좀 불안할 때는 현금 보유를 좀 해야 된다. 이익 난 것들 조금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이익 실현하고 현금을 좀 마련하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제 해외 시장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아마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다우가 0.23% 올라줬는데 보합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다우는 이렇게 추세가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스닥 보면은요, 나스닥은 1% 올라줬는데 앞에 고점은 이렇게 뚫지 못했지만 최근에 와서 나스닥은 모양이 다우하고 비교했을 때 좀 좋습니다. S&P 500도 바닥에서는 살짝 탈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고 이제 수습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조금 반등해 주는 맛이 있다. 특히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요게 지금 우리 삼성전자나 반도체 소부장 쪽에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미국 전체 시장 흐름하고는 조금 다르죠.
오늘 니케이는 마이너스 0.13%, 보합 수준이죠. 큰 변동 없습니다. 대만 플러스 0.32%. 아무튼 일본이나 대만은 우리 시장 오늘 시장 분위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해 마이너스 0.64%, 항생 마이너스 0.82%, 좀 덤덤하죠. 독일 마이너스 0.04%, 큰 변동 없습니다. 급락 후에 살짝 이렇게 하락이 저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프랑스 0.11%.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럽 시장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 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또 삼성전자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 그 시장의 대표성도 가지고 있지만요. 아마 시총이 우선주까지 합치면 한 20%가 넘을 겁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비중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선행성이라는 또 특징이 있어요. 종합지수를 앞서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살 때 삼성전자를 먼저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먼저 팔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요. 어제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가 한 4일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수급을 보면 3월 22일 날 170만 주, 어제 400만 주, 오늘 730만 주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이렇게 같이 따라서 좀 사는 맛이 있는데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또 730만 주는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면요. 종합지수가 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약보합이기는 하지만 그래프가 모양이 괜찮다. 삼성전자가. 그래프 모양이 이렇습니다. 코스피고요. 삼성전자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단을 이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하단 추세가 저점이 이렇게 조금 높아지면서 최근에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면서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고점을 뚫지는 못했죠. 앞에 고점을 뚫는다고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을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삼성전자가 이 가격대가 지금 매물 집중되거든요. 근데 이 매물대를 살짝 이렇게 뚫었어요. 그러면 위로는 그렇게 거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하는 것은 좀 재미가 덜하죠. 무겁죠. 근데 이게 이제 시장 어떤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추이를 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 이제 그런 바탕에는 4분기 정도가 반도체 바닥이 아니겠나. 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주식이 좋다. 그 다음에 원달러 지금 봤을 때 달러 약세가 우리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는 하나의 그 이유가 되기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이제 참고 삼아서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에코프로 BM 아마 관심들 많이 갖고 계셨을 텐데요. 어제만큼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 2% 정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끝났는데요. 중요한 거는 추세가 아직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고 개인들이 사고 있고 그런 분위기인데요. 추세가 아직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도 신호는 아니다. 다만 이제 수익이 많이 난 계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씩 이익 실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같은 그런 그 국면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금씩 이익을 아마 이 대부분이 아마 이익이 나셨을 텐데요. 좀씩 이렇게 이익을 실현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게 조금 더 그 조금 편안한 매매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봉으로 에코프로 보면요. 어제 이런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급락할 때 여기에서 거래량이 한 40만 주가량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이나 신문에서 많이 분석들을 해주고 있지만요. 외국인들 매매 또 기관들 매매도 같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관들은 좀 이식 매물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물건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 관련해서는 제가 짐작한 데는 그 공매도 위에서 때렸다가 또 밑에서 다시 받쳐주고 이러면서 물량을 조금 털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횡보하면서 개인들이 꾸준히 매수 우회해주면서 이렇게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괜찮지만 이 가격이 지금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수익을 얼마나 낼 것인가,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 따졌을 때는 사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이 많이 났으면 조금씩 이익 실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꼭 사야 되겠다고 싶으면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 가격이 좀 조정도 받고 이 추세가 아직 이렇게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오히려 좀 들어가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오늘이 주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좀 눈에 띄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칩셋미디어 제가 한 이틀 전, 2, 3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좀 주목해 봐야 될 주식 아닌가 그랬더니 여지없이 오늘 한 7.5% 정도 올라줬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세요. 아마 들어가서 아마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거달기식이죠. 국내 유일의 반도체, 비디오, IP 업체다. 또 글로벌로 따졌을 때도 3위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견 기업치고는 굉장히 좋은 내용의 그런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보니까 무슨 제조를 한다기보다는 두뇌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액의 라이선스가 41%, 또 매출액의 로열티가 54%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좀 다르죠. 일반 제조업체하고는요. 이제 아시겠지만 로열티라는 거는 이제 특허권이나 저작권에 대한 그 대가를 말하는 거고요. 라이선스는 재산권, 또 상표권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기업이 아닌가. 두뇌를 팔아서 그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데요. 실적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면요.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처음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꾸준히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데 2021년에 52억, 작년 2022년에 73억이 이렇게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분기를 봐도 꾸준한 실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매출액도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건실한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가 지금 뭐 유진에서도 나와 있고 다른 데서도 몇 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좀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수급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기관이나 외인들이 쌍끌이로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꽤 올랐는데요. 오늘 7.5% 오른 게 굉장히 눈에 보이고요. 제가 요거 말씀드렸었죠.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었던 날 아마 제가 신고가라고 그래서 소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7.5% 오르면서 역시나 신고가에서 이렇게 시세를 크게 내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이후로는 이렇게 거의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면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종목이 아닌가. 요 매물대입니다. 요 매물대 여기를 지금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가 내는 종목은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신고가 내기 전에 수익률보다 요 수익률이죠. 신고가를 내고 나서 수익률이 훨씬 클 수가 있다. 대체로 급등주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은 이제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난 건 아니지만 신고가 내고 나서 지금 이제 수익률을 이렇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좋다는 겁니다. 로열티라든가 라이선스로 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그런 게 좀 주목해 봐야 될 주식 아닌가. 이게 이제 주봉인데요. 주봉으로 보면 앞으로 앞에 고점은 아직 못 들었죠. 지금 여러 가지 패턴을 봤을 때 내용을 봤을 때 앞에 고점도 뚫을 수 있는 주식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마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오늘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 들어가서 이제 리포트도 한번 보시고요.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야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 구독자분께서 일야를 좀 가지고 계신다. 근데 어떤 또 다른 한 분도 일야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아마 댓글에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제 어, 내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M&A가 이제 경남 제약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제가 그래프 보고 800원 요 근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수익이 많이 났다가 다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M&A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횡보를 한 2달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치면서 또 그 색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리기를 M&A를 했다는 것은 어쨌든 어떤 비전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인수한 거기 때문에 뭔가 또 새로운 맛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요 행보 국면에서 팔지 말고 한번 지켜보자 그랬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주식은 상당히 그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 또 특히나 금액을 크게 하면 안 되고요. 작은 금액으로 좀 발빠르게 이렇게 하신 분들은 한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M&A가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많이 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제가 이번 주에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이수화학이 오늘 10% 올라줬습니다. 아마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에코프로 BM에다가 저 반도체 소재에 관련해서 납품을 한다. 이제 그 얘기가 뜨면서 이렇게 강하게 붙었는데요. 이수화학이 그 내용이요. 보니까 건설도 하고 또 화학도 하고 또 그 바이오 쪽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 업종이 이제 그 화학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재하고 좀 이렇게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제가 내용을 알 리가 없죠. 내용을 모르고 여기 이제 신고가 이렇게 내면서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그 소재에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있게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 후로. 그래서 요거 아마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기분 좋은 종목인데요. 제가 칩셋 미디어 말씀드리면서 그 방금 강조드렸듯이 이렇게 급등 종목은요. 신고가 내기 전 수익률보다 신고가를 내고 나서 수익률이 훨씬 큽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수익 내기가 좋다는 거죠. 매물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대량 매집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또는 큰 손이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수익을 내는 구간이란 얘기죠. 여기서 이제 재료 노출시키면서 급등 국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내는 종목은 쉽게 파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마 몇 분이나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댓글 보니까 몇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칩셋 미디어 이수화학은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드리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지신 분들 좀 이렇게 좀 버텨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최근에 이제 시장을 리드해 왔던 배터리 소재주하고 더불어서 그 로봇 관련주들 로봇 그 ETF 수익률이요. 배터리 소재 쪽보다 더 높다고 그럽니다. 아마 거의 한 30% 가까이 됐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덩치는 좀 작지만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SPG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데 오늘 또 이제 그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요. 그래프 추세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추세를 봤을 때는 아직은 매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SPG는 이제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로봇 관련주 대비했을 때 SPG가 조금 덜 오르는 감이 있다. 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앞선 기업이고 그 든든한 그런 기업이라고 봤을 때요. SPG는 아직은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추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늘 한 2.7% 빠지긴 했지만요. 제가 보기에 추세가 살아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식 봐볼까요? 로보티즈 한번 볼까요? 오늘 2% 빠졌는데 로보티즈도 추세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죠? 이렇게 그려보면요. 그래서 아직은 섣불리 팔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어떤 변수가 있냐고 그러면요.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살짝 이렇게 세력이 조금 옮겨가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로봇이나 배터리 소재가 좀 주춤하면서 매기가 그쪽으로 조금 쏠리고 있다.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했을 때
이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로봇 관련주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장중에 조금씩 현금화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더 간다고 그래도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제 여담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이제 경험 삼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요 대체로 제가 이제 그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겪어보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미 그 주식하고 상당히 이제 그 사랑을 한다고 그러죠. 주식을 너무 좋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은요. 그래서 정을 못 떼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팔자고 그래도 그동안에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쉽게 팔지 못합니다. 정을 못 댄다는 얘기죠. 꼭지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탐욕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애정이 깊어져 가지고 이렇게 냉정하게 떨어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또 바닥을 기면서 바닥일 때 이렇게 사자고 그러면 굉장히 낯설어 하십니다.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이 아니면 쉽게 이렇게 잘 살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해야 된다. 정이 듬뿍 들었어도 팔 때는 냉정하게 팔고 또 아주 낯설어도 이렇게 좀 좋은 뭐 내용이 있다, 값이 싸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자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누구나 다 그게 어렵지만요.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승부사 기질이라는 게 뭐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냉정하게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그게 승부사 기질이 아닌가. 아무리 정이 깊이 들었던 주식이라도요. 팔 때 되면 과감하게 팔아주고 굉장히 낯선 종목이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게 승부사 기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과감하죠. 결정을 내렸을 때는 아주 용감하고요. 팔았을 때도 아주 칼같이 이렇게 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이제 훈련해 나가면 주식에서 매매에서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지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시장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되는 시장 같습니다.